(2026년 4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이제 국제정치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숨 죽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 네. 자, 크게 봅시다. 2022년이었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초강대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럽이 전체가 대응하지 않아서 큰 전쟁으로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초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이었죠. 그것이 커져가지고 작년과 올해, 특히 올해 미국이 이란을 공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공습을 했고요. 초강대국인 미국이 이란을 때렸습니다. 이란은 여기에 대해서 GCC 국가들을 공격했는데 중동 국가들은 이란을 치지 않았죠.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침공받았을 때 EU, 나토 국가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 미국을 제외한 나토 국가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과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계의 화약고인 동북아로 해서 또 초강대국 간의 대결이 있지 않은가. 여기에서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중동에서는 미국이 이란을 때렸습니다만은 동북아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때리거나 북한이 한국을 때리거나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바로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즉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지금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을 향해 가는 건지도 모른다. 우리가 1차, 2차 대전이 이게 세계대전이 되리라고 생각했던가요? 가다 보니까 된 거죠. 이게 전쟁이 한 번에 훅 가지 않습니다. 가다가 회담하고 또 싸우고, 네. 모택동이 한 말 중에 담담타타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불리할 때, 그 공산 세력이 불리할 때는 회담하자 그러고, 회담 하다가 약간 유리해지면 때리고, 담담타타라 그랬죠. 지금 세계 정세가 담담타타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2주간 휴전을 하기로, 일단 휴전이 아니지. 발사 중지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회담을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는 부활절이 기독교랑 다릅니다. 러시아 종교에 따르면 부활절이 좀 다른데 이 러시아 부활절을 맞아서 이틀 동안 휴전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휴전이 들어갑니다. 미국, 이란도 휴전이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5월 1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집니다. 이 정상회담이 임박하자 상당히 큰 뉴스가 벌어졌습니다. 대만의 제1야당, 사실은 대만도 지금 여소야대 국회거든요. 그 국민당의 대표가 베이징을 방문해서 시진핑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대일 항쟁기 때 국공합작이 있었죠. 국민당하고 공산당이 합작을 했는데 국공합작까지는 아니지만 국공합작을 연상시키는 국공회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장 왕이, 이 친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하고 쉐쉐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러시아하고 유럽이, 그 다음에 이란하고 미국이 힘겨루기를 하는 와중에 잠시 싸움을 중지하기로 서로 의견을 모으고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이 그새 준비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공합작, 그리고 북중결탁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세계대전으로 갈 수도 있다. 물론 그 전에 많은 조치가 있어서 피해 가겠지만 상당히 유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여간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이미 2차례나 연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갈 겁니다. 자, 그런데 10년 만에 국민당, 중국 국민당 대표, 지금 장리원이라고 하는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자기 당의 실세들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대표인 시진핑, 공산당 간부들이 쭉 나와서 5대5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했던 건물도 복권청이라고 하는데 뭐 중국이 상당히 이걸 띄우고 있어요. 옛날엔 동대청에서 만나줬는데 국민당 대표가 오면 더 중요한 장소인 복권청에서 만나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거를 띄워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이 문제인데 이
국공합작은 이제 일본이 1937년 중국을 치죠. 중국을 친다는 건 국민당을 치는 겁니다. 국민당 정부가 계속 밀리니까 공산당도 이제 반일로 가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장기석 국민당 정권은 공산주의를 괴멸시켜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죠. 그러니까 그때 누굽니까? 그 만주 군벌 장항량이가 나서가지고 서안에 장기석을 오게 한 다음에 위협을 해서 공산당과 합작을 하라. 항일전선을 단일 대오로 세워라. 라고 해서 합작을 한 적이 있었죠. 또 그 이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결국은 그런 국공합작이 되면서 국민당이 중국 대륙을 잃어버리고 대만으로 쫓겨오는 계기가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주 위기에 처해 있다가 살아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노택동은 담담타타, 공산당, 국민당하고 싸울 때는 회담하고 때리고 이러면서 세력을 넓혀야 된다. 또는 십육자 전법 뭐 이런 걸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만으로 넘어온 국민당 정부가 쭉 집권하다가 이제 대만 사람을 중심으로 대만은 독립국가다. 중국을 통일하지 않겠다. 별도로 살겠다 하는 세력이 민진당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민진당이 상당히 좌파적이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자 국민당은 점점 중국에 붙어버리고 민진당은 오히려 미국에 붙으면서 이상한 구도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죠. 그때는 이제 마주석이 있을 때인데 어쨌든 간에 2016년 국민당 주석이 중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민진당 정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차이잉원이 이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못 가다가 이번에 10년 만에 가서 국공회담을 가집니다. 그 중국은 지금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기네 세를 계속 과시하는 거예요. 대만이 내 영향권에 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이 공식을 얘기합니다. 이 공식은 수학 공식할 때 공식이 아니라 공동으로 식자는 지식할 때 식자. 공동으로 인식하는 거죠. 92년 1992년입니다. 92년 대만과 중국이 공동으로 인식한 것을 구이 공식이라고 하는데 92년에 대만과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그때는 국민당 정부 때죠. 대만이. 각자의 명칭을 사용한다. 즉 대만의 국민당이나 중국의 공산당이나 통일을 지향하지만 통일되기 전까지는 각자 대만 또는 중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 구이 공식을 시진핑이 언급하면서 대만의 각 정당과 중국 간 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만은 독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죠. 이걸 보게 되면은 이제 김구의 피격을 갖고 오는 1947년인가요? 남북연석회의가 떠오릅니다. 48년인가요? 좀 연도가 자신이 없는데 우리 쪽에서는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남한에 단독 정부를 세우는 쪽으로 가니까 김일성이 반대하죠. 48년 같으네요. 그러니까 남한의 정부를 세우면 안 된다. 남북연석회의를 하자고 하니까 김규식이 넘어가서 김일성을 만났고 그러면서부터 대한민국이 개판이 됐죠. 네. 그때 갔다 온 중에 한 분은 이건 북한 술수에 말리는 거다라고 그분도 이제 상해 임정의 간부 출신인데 주장을 했지만 김규식은 그거 따라갔고 그러다가 결국은 안두희가 김구를 암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비슷하게 지금 중국하고 대만 국민당이 저러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겠다. 네, 그런 겁니다. 이 중국 공산당하고 대만 국민당의 대화는요. 2005년에 시작됐어요. 그 당시 렌잔이라고 하는 대만 국민당 주석이 갔었고 그다음에 마이잉주 총통이 국민당에서 나와서 할 때는 상당히 잘 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차이잉원 등이 들어서면서부터 끊어졌다가 다시 이은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이란에 집중하는 틈을 이용해서 자기네 세를 확 과시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이죠. 중국 외교부장 왕이 상당히 좀 세련되고 힘이 있는 친구죠. 이 친구가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현재 국제정세가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선은 시진핑 총서기가 내놓은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완전히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중국에 착 붙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특이한 건데 북한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러시아를 지원해서
폭풍군단도 파병하고 하면서 중국과 좀 멀어졌죠. 그러다가 작년 9월 달에 베이징에서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행사할 때 김정은이 가면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지금 쫙 달라붙는 겁니다. 그럼 시진핑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는 뭐냐? 영어로는 Community of Shared Future for Mankind입니다. 2021년인가 유엔에서 시진핑이가 했다는 건데 인류는 다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같이 살고 같이 발전하자. 그래서 정치적 상호 존중, 군사적 대립보다는 협력적 안보를 하자.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공동 발전을 하고 문화도 다양성을 주장하자. 뭐 이런 겁니다. 네. 자, 바로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가장 반대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통일전선 속에서 공산주의가 세력을 뻗치거든요. 모든 걸 다 다양하게 하자 속에서 공산주의가 싹 트죠. 네. 다양성을 인정하자. 공동 발전하자. 공산주의는 스스로 발전 못해요. 자본주의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이죠. 근데 빨아먹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상호 존중하자. 이렇게 다 우호적으로 하면서도 내정 불간섭과 주권 존중은 강하게 주장합니다. 정치적 상호 존중하면서도 문화는 같이 하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주장했는데 이걸 절대로 지지한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은 1대1로를 확대시키는 거죠. 공동 번영하자는 걸 토대로 주변국들을 자꾸 지원해서 자기는 속국으로 만드는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대 글로벌 이니시어티브도 역시 21년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글로벌 발전 이니시어티브,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시어티브죠. 각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 발전을 하자라는 것, 촉진하자는 겁니다. 말은 좋죠. 근데 개발의 격차가 나는 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정치적으로 독재가 있어서 이유고 독재 세력이 너무 빨아먹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국이 해결하지 않고 유엔이 해결하자라는 거죠.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도 있어요. 상호 존중하고 전쟁하지 말자는 건데 즉 미국이 중국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문명 이니셔티브, 시빌리제이션 이니셔티브인데 문명 간 우열은 없다. 다양성을 존중하자. 공산주의 힘 좀 쓰게 도와달라 그런 거고. 글로벌 AI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AI 기술을 독점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이걸 주장했는데 이걸 전적으로 지지한다. 다시 뭐냐? 미국은 북한 때리지 말라. 미국은 이란 때리지 말라. 그런 거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주 재밌는 게 푸틴이 지금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부활절을 맞아서 36시간인가요? 11일 오후 4시부터 22일 자정까지 휴전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참여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잠시 쉬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하나 또 자일담 계산해 보는 거죠. 자, 지금 세계는 뭐냐? 미국이 워낙 강하게 이란을 때렸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너 대화할 능력 있어? 실력 있어? 떠보고. 미국도 자기 점검해보고. 그리고 이제 회담 담담하는 거죠. 러시아도 이때 좀 회담을 좀 쉬어보는 거죠. 그리고 중국하고 또 만나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 어쩌고저쩌고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잘 안 되면 다시 때리거나 아니면 회담으로 가거나 그런 거죠. 이게 냉전 때도 이랬었습니다. 냉전 때도 쿠바 미사일 위기라든지 이렇게 하다가 유럽 미사일 위기가 왔다가 대땅 때가 왔다가 이렇게 가면서 어느 하나의 초강대국이 무너진 게 냉전 종식입니다. 세계대전 갈 것처럼 하다가 회피하고 하는데 지금이 세계대전 갈 것처럼 가는 겁니다. 유럽에서 한판 붙고 중동에서 한판 붙고 지금 동북아도 한판 붙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회담도 하는 거죠. 이게 강대국들이 세계를 관리하는 거고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잡았구나라고 날뛰게 되면 착각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대땅뜨가 오고 오고 하니까 공산 세력들이 막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박정희가 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는 헷갈리지 않았지만 그런 세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날뛰게 되죠. 지금 대만 같은 경우 지금 대만이 여소야대 국회니까 민진당이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당이 저렇게 날뛰는 거죠.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북아의 위기를 더 불러오게 됩니다. 참 국민당 여성 대표 왜 저렇게 하는지 저게 이제 자기한테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겠죠. 지금 똑같이 안규회 국방부 장관이 국방개혁을 하려면은 삼축체제의 강화,
스텔스 전력 강화, 육군의 기동 화력 보강 하고 난 다음에 경제병력 축소 가야 되는데 그걸 빼고 경제병력만 줄이겠다. 이런 것들 던지는 거. 이게 이북한테 잘 보이는 거죠. 정동영 씨가 북한하고 뭐 해야 된다. 이재명이 무인기 사건은 유감이다. 사과 던지는 것들이 다 좋지 않은 겁니다. 국민당처럼 움직이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국회가 워낙 민주당이 많다 보니까 한국하고 대만이 개판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위기를 불러올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강대국들은 중국은 일단 국공 합작을 했는데 또 중국은 북한하고 결탁을 했죠. 그리고 이러한 북한이 민주당과 대한민국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과 결탁을 할 수도 있죠. 그게 위기를 불러올 겁니다. 어디로 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미국, 중국 정상회담 쭉 보면서 뭐 쉽게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세계는 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과거 소련이 무너졌다. 미국이 몇 차례 위험한 수간이 있었지만 무너뜨렸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가리라고 봅니다. 국제정치 설명드렸습니다. 아주 쿨하게 대한민국하고 동북아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